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던 황교익 씨 결국 중도 하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 황교익 씨와 먹방 유튜브를 찍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비전 발표회와 선관위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일부 주자 간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또 경선 룰을 가지고 또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황교익 씨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황교익 씨가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예. 내정에서부터 논란, 예. 사퇴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예. 일각에서는 발빠르게 정리했다라는 시각도 있고 내상을 크게 입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주일 너무 깁니다. 왜냐면 인사 문제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번 사태라고 표현하죠. 황교익 사태라고. 예.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는 악재 중에 악재라고 보는데, 저는 궁금한 게 세 가지. 하나는 그 정치 감각이 빠른 이재명 지사가 이게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지를 예상을 못했는가 예. 하는 문제고,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종편이라든지 모든 방송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황교익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까지는 심하게 타격을 입었다고 보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상당히 큰 건데 캠프 내부에 특히 이재명과 또 이낙연 캠프 간에 감정적인 대립이 아주 심화됐기 때문에 네. 이 내상 방금 말씀드린 내부적으로 상처가 아주 컸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예. 이번 사태 보니까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는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 내 주자들이 내정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스스로 철회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예. 자진 사퇴 형식을 밟았습니다. 예.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본인이 직접 철회를 하게 되면은 그 인사를 전부 다 이재명 지사가 실제로 했구나라는 걸 입증하는 게 되는 거고, 그렇군요. 예. 또 다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자진 사퇴가 제일 무난했겠죠. 예. 앞으로도 이 문제가 예. 다시 경선 국면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이다. 예. 말하자면 현장 기동력, 그다음에 현 위기 돌파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속하게 대응하는 건데. 이번에 위기 관리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저는 아쉽지만 못 보여줬다고 보는 거죠. 사실 예. 경기도 지사가 멀리 떨어지는 경남 마산에서 먹방에서 있었다라는 거는 현장의 기동력, 위기 돌파하고는 꽤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계속 공격에 당할 빌미를 제공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황교익 씨가 지금 말씀하신 그 먹방은 예.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문제 잠깐 짚어볼게요. 이재명 지사와 황교익 씨가 함께 먹방 유튜브를 찍은 그날 예. 새벽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예. 이를 두고서 경기도지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과 예. 이재명 지사는 충분히 보고받고 있고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6월 17일 날 이제 불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데 그때는 이제 이미 마산 창원에 가 있으면서 이제 그 일정을 소화했죠.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유튜브를 한 게 아니라 그 시각각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지사 주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정 못 취해서 새벽에 이제 내려왔으니까 별 문제가 예. 없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 당일날 일정을 말하자면 유튜브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바로 왔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왔어야 된다. 네, 대형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예. 아슬아슬 그 큰 화재가 일어나고 또 소방대장이 실종되고 하는 상황이라면 유튜브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지도 1위 달리는데 그 정도 유튜브 하지 않아도 전혀 뭐 대세에 지장이 없는데 곧바로 왔었어야죠. 예. 하지만 경기도는 화재 즉시 현장에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은 좀 과도한 주장 아니냐 이런 해명을 내놨고요. 이재명 지사도 오늘 이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밤늦게 다음 경남 일정을 포기하고 또 현장에 새벽에 도착해서 현장 지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 안전의 문제를 가지고 왜곡하고 좀 심하게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세월호 그 빠지고 있는 현장에 구조 함정이 왜 안 갔냐라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지휘를 했냐 안 했냐.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근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악재가 터진 셈입니다. 네. 네, 이재명 지사가 이 악재를 또 어떻게 돌파하는지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본인은 뭐 아쉽고 좀 억울할 부분도 있겠는데 예.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 있었더라면 당연히 화재 현장에 가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마산 창원에 있었기 때문에 못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 5시 아무리 55분에 멀리서- 화재가 났고 예. 당시에 생중계로 예. 그 현장 상황을 전하고 있을 때였죠. 그렇죠.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큰 대형 화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왔었어야 되는 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판받는 게 수시로 지시를 하고 파악을 못했다는 것 외에 네. 현장에 가지 않은 것도 엄청나게 비판을 받은 겁니다. 대통령이 그 세월호 엄청나게 바다에 빠지는 그 현장에 바로 달려갔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해명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족한 거 보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확실하게 쿨하게 그냥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네. 내가 이건 진짜 순간 판단을 잘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민주당 내 다른 대권 주자들 자, 이번 논란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장관, 정세균 전 총리 어떻게 답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교익 씨와 소위 말하는 유튜브 먹방을 찍었다는 의혹이 지금 새로 나왔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보도가 나와 있을 뿐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의 그 이천 화재 때 떡볶이 먹방을 했다 그 의혹이 좀 나는 잘 모르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천 화재 당시에 그 떡볶이 먹방을 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제기가 되고 모르겠어요. 나는 잘 그거에 대해서 별 인식이 없네요. 그 소방관의 실종에 대해서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걱정하던 시점입니다. 그런 큰 화재가 났으면 당연히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또 현장을 살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대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앞서 배재정 이낙연 캠프 대변인은 무책임하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최근 황교익 씨 논란으로 공방이 좀 격해졌으니까 직접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방금 이낙연 후보나 나머지 두 후보도 비교적 좀 발언을 신중을 좀 기하네요. 예. 근데 뭐 이낙연 캠프의 뭐 대변인도 뭐 무책임하고 무모하고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아마 캠프 간에는 많이 공격을 하는데 네. 후배들 간에 정면으로 공격하는 건 조금 뭐 수위는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예. 이번 대응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나 모두가 아주 이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 저는 이후 모든 행보에 관해서 더 낫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미애 전 장관과 정세균 전 총리가 이낙연 캠프의 이른바 유튜브 블랙리스트 의혹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예. 자, 어떤 발언이었는지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린 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수습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당한 비판과 건전한 어떤 그 문제 제기 이런 걸 봉쇄하는 재갈을 물리는 길들이기 순화 정책이었어요. 아주 나쁜 것이었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자극한 바 있죠. 그런데 그와 유사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좀 그런 짓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로 아마 그 이재명 후보 진영과 그 이낙연 후보 진영에서 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우리까지 거기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끌려 들어가지는 않나요?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캠프에서 작성한 문건이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 문건에 보면 반이낙연 유튜버의 명단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서 반이낙연 유튜버 블랙리스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권 지지층에서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비판적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는 우호적인 유튜브들이 있다. 예. 한 뭐 5개인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유튜버들이 이제 놔두는 건데 사실은요 대권 캠프들마다 어디나 다 사실 리스트 작업을 합니다. 리스트 작업을 예, 한다고요? 리스트 작업을 합니다. 그는 상시적으로 하고 언론인뿐만 아니라 사람 개인적으로 뭐 물학계 예술계 할 것 없이 학계 이런요 다반사로 솔직히 합니다. 이거 네.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너무 대선 캠프인분들 다 알기 때문에 예. 그 작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웹이 유출됐을 경우에 상당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낙연 지사 이런 캠프에 대한 블랙리스트 유출은 가뜩이나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사람들이 보면 민감한 터에 네. 또다시 이런 리스트가 유출이 됐다라는 것은 여권 지지층에게 좀 할 말을 없게 만들고 네. 그리고 다른 여당 후보들에게 비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죠. 예. 이거 잘못한 건 분명히 사실인 거죠. 그 사실은 그렇군요. 저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캠프 선거가 격화될수록 저런 제2, 제3의 블랙리스트, 무슨 화이트리스트 이런 것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캠프들이나 저런 부분들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의 검찰개혁 토론을 놓고서 추미애 전 장관이 볼썽사나운 면피쇼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추미애 전 장관 어떻게 발언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수사기소분리가 분권의 원리에서 당신이 주도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추미애 후보가 얘기할 때는 의견을 물어보겠다 유보를 하고 안 할 것처럼 하시다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 라는 거가 내가 하면 하는 것이고 추미애 후보가 하면 못하는 것이다 라는 식이면 상당히 이게 공약 가로채기 실천에 대한 응답도 아니고 약간 얌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신 그 당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나는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것이지. 김종민 의원이 캠프에 줄 서가지고 당과 후보 사이를 이간을 붙이면 안 되죠. 지양해야 될 일이죠. 엄중히 이 자리에서 꾸짖습니다. 지양하세요. 네. 자, 김종민 의원, 이낙연 대표 시절 당에서 뒷받침 안 해줬다는 주장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럼 최근 들어보면요,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의 전략이 윤석열과 이낙연을 주요 타켓으로 삼은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네거티브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이 정부가 총력으로 경주해서 밀어붙였는데 윤석열은 방해했고 이낙연은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논리를 지금 제공하는 건데, 예. 근데요 인터넷 사이트를 이렇게 쭉 보면은 추미애 장관의 이런 대선 전략 행보, 그러니까 네거티브 모두 까기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여권 지지층 내에서 상당히 의외로 좀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예. 실제로 맹렬한 네거티브 전략이 초반에 상당히 먹혀서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이 꽤 올라갔지만 최근 들어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 예. 지지율 의외로 강한 네거티브의 전략이 상당히 좀 잘 안 먹힌 거죠. 그러니까 더 다급해서 더 센, 더 강한 네거티브로 가고 있는데 저는 아마 저게 더 이상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뭔가 좀 포지티브로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내부의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이 과연 친문 성향의 표심을 끌어오는데 도움이 될지 저는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저렇게 네거티브 내부를 향한 강경 일변도로 가는 건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 계속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비전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고 또 선관위 구성도 앞두고 있는데요. 강력한 후보였죠.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예. 선관위원장 앞으로 맡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예.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입장 차이에 따른 오해와 억측으로 인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 경선 준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경선 준비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거론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SNS라든가 또는 너무 잦은 인터뷰, 또 후보 캠프라든가 또는 우리 당내 의원들의 SN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런 자세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서병수 의원, 경준 위원장도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성관위원장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경선 공정성 두고서 논란이 계속됐고 이준석 대표와 주자들 간 또 예. 공방이 이어졌는데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수면 아래로 지금 내려앉았다. 이렇게. 예, 일단 한숨만 돌린 거고 두숨 세숨 돌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거로 보니까 논란의 소지를 없앤 겁니다. 일단. 예. 근데 이후로 수습 공민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8월 20일 그러니까 오늘자 인터뷰를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 내용 중에 보면요.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12년에 경선을 보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너무 유력한 후보여서 그쪽으로 너무 몰렸던 것들, 1위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폭력적으로 보이더라. 그래서 선수들이 감독까지 다 이게 다 임명을 하게 되면 이게 자칫하면 동네 축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엄격하게 해보겠다. 경선 국면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선 관리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예. 해보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들과의 마찰의 소지는 아직도 계속 남아있다고 봅니다.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보면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토론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잦은 말실수 때문에 좀 자제하고 있는 겁니까? 좀 미묘한데 약간 일종의 저는 사보타지라고 봅니다. 사보타지요? 예, 사보타지라고 보는 거죠. 지금 유력한 대권주자 1위 후보가 말이야 이 민감한 시기에 6일 가까이 자명을 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대단히 전략적인 자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두 번째입니다. 하나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당내 반윤 세력에게 저 상당히 화났습니다. 불만 많습니다 하는 메시지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최근 들어 어른 실언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약간 자숙을 하겠다는 의미, 이 두 가지를 의미가 내포된 다분히 저는 전략적인 자명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사이의 갈등을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석열과 반윤석열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해석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ING입니까 지금? ING라고 보는 거고 좀 더 확대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크게 확대될 뻔하다가 서병수 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가라앉았는데 이후에 이제 후임 경선 위원장을 누구가 어떤 사람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 국민으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 확대 악화되느냐로 이제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대권 도전 공식화했잖아요. 예. 김동연 전 부총리 오늘 대권 도전 선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치의 창업을 합니다. 또 많은 후보들이 이미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위치해 있지만 정치의 벤처기업은 오늘 시작을 합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정권 재창출을 뛰어넘는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해서 창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성 정당을 대기업에 비유해서 자신은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벤처기업,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대 관심은 김동연 전 부총리의 대선 출마가 앞으로 야권 대선 구도에 미칠 파장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의 정치적 파괴력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정치를 좀 멀리 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번에 한번 승부수를 던지고 그게 안 되더라도 내년
지방선 혹은 그 이후 총선까지도 좀 멀리 내다보는 것 같은데요. 당장 지금 중도층을 겨루고 사업화전이 시작되겠다. 우리는 현재 구도는 전 3-3-4의 구도로 봅니다. 진보와 보수가 3대3으로 단단히 굳어져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중도가 4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40% 4로. 중도를 놓고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김동연이 사업화전을 벌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파괴력 같은 경우는 지금 김동연 자체적으로 신당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시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파괴력이 크지는 않다고 보는 거고요. 쉽지는 않다고 파괴력은 보는 거고.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 크게는 보지 않다고 봅니다만 다만 이제 중요한 변수를 만들 수가 있다. 합종 연영에 따라서 지금 당장 안철수하고 손을 잡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저는 이미 제3 세력의 지대를 하나를 만들어서 염두에 두고는 저는 11월 달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왜요? 그때는 이미 여야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당 대표가 아닌 후보들 간에 마지막에 뭔가 빅딜을 해서 그럴 이번에 수도 있겠군요. 그때 내가 한번 결정적인 역할을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상황이 이렇게 하루가 달리 돌아가는 거 보면요. 11월 때쯤 여야 후보가 아주 정말 상처투성일 수도 있고 그렇군요. 지지도가 의외로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완전히 뭐 마카마카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안개 속의 전국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정치적으로 파괴력이 낮지만 크지 않지만 11월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변수가 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정치 상황을 대비해서 비장의 카드로 본인 제3지대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